이제 이차함수의 활용 고난도 이제 레벨 3 문제를 볼게요. 자, 레벨 3가 대체로 계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1070번부터 봅니다. 교육청 기출이고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어떤 실수 K가 있대요. 자, K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죠, 뭐. 자, K에 대해서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여기 A, B를 얘기했고요.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A1 그리고 B1에 대해서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C, 여기 C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AC, A1. 자, AC, A1은 요 삼각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BC, B1. 자, 요 삼각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때 넓이의 합이 2분의 3이라고 얘기했어. 자, 넓이의 합이 2분의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정리해야 되고 그 정리한 값이 어떤 K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나 봐. 그래서 그 K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점의 좌표를 설명해야 되려면 그 두 점의 좌표 이 AB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AB를 설명한다는 건 뭐죠? 둘을 연립해서 X값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연립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과 2x 플러스 k를 같다고 놓고 풀어본 거예요. 정리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은 뭘 하겠다고? x값을 하나를 알파 베타라고 놓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건 k 마이너스 1 때문에 계산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 그 다음 알파야 베타는 K-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알파, 2알파 플러스 K라고 놓자고.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베타, 2베타 플러스 K라고 놓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놓는 순간 알파는 음수고요. 2알파 플러스 K는 음수라는 걸 확인해야 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알파, 0이고요. 자, 요 B1의 좌표는 베타, 0입니다. 자, 이때 요 C의 좌표는 뭐가 돼요? 이 직선의 X절편이니까 이 C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K, 0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K의 값이 어떻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2와 2 사이니까 이 직선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어떤 특정한 범위를 갖는 건데 그 중에서 이 넓이가 2분의 3이 되는 경우에서의 K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넓이를 구해야겠죠. 2분의 3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삼각형의 넓이, 요게 밑변, 요걸 높이라고 하면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좌표는 요 점의 x좌표에서 요 점의 x좌표를 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요. 높이는 이렇게 되니까 요 점의 y좌표인데 지금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k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플러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게 밑변이고 요게 높이죠. 그러면 베타에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베타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플러스 2분의 k 하고 높이는 2베타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얘가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일단 양변에 2를 곱해서 요거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전부 플러스로 바뀔 거고, 자, 요 녀석이 2분의 2알파 플러스 k니까 요것을 정리하면 2분의 1에 2알파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2분의 1에 2베타 플러스 k가의 제곱이 되는데 요게 3이다 라는 거죠. 다시 2가 발생했으니 양변에 2를 곱해서 요것을 6이라고 놓으면 자, 정리해보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 나왔어. 자, 요거 정리하니까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4K 알파 4K 베타니까 플러스 4K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K 제곱이니까 2K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이제 순차적으로 대입해 봅시다. 요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K가 된 거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여기다 잠깐 써볼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그게 마이너스인데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k-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4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되니까 6 마이너스 2k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6 마이너스 2k다 라고 정리됐죠. 자, 식 전체를 정리해 봅시다. 24 마이너스 8k가 되고요. 마이너스 8k가 또 있고 그 다음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6 이꼴 0 이렇게 정리돼요. 자, 2k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6k 플러스 18은 0이다. 자, 2로 나눠주면 k의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9 이꼴 0 이렇게 정리가 돼.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k의 값이 p 플러스 q 루트 7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한 거야. 자, 그럼 얘를 근의 공식에 넣어서 k 값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k는 짝수 공식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9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때 k 값은 4 플러스 루트 7이거나 또는 4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k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4 플러스 루트 7은 문제 조건에 맞지가 않지. 그래서 답은 요게 되는 거고 이때 PQ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P는 지금 얼마입니까? 4가 되는 거고요. 그쵸? Q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4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정답은 39가 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1071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옳은 것을 고르라 라고 했고 기억, 니은, 디귿 찾는 거야. 함수의 특징을 좀 잘 이해시키는 건데 첫 번째 f1은 0이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번 만난다고 얘기한 거고요. 요게 중요한데 모든 함수가 어떤 특정한 함수값, 쉽게 말하면 f3은 어떤 상수값이야. 어떤 임의의 값 k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잘 보세요. 이렇게 함수가 만약에 위로 볼록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것보다 얘가 만약에 요 점이 F3이라고 해봐. F3보다 항상 클 수가 없습니다. 위로 볼록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의 특징, 얘가 의미하는 것은 주어진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이때 이 지점의 x 좌표가 3,f3 이런 점의 좌표를 가져야 이때 f3이라는 y값보다 항상 모든 함수값들이 전부 크거나 같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 이퀄 3이야. 그러면 f1이 0이 되려면 이렇게 x축이 거지고 여기가 지금 1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여기가 1이라는 건 대칭적인 성질상 여기가 3이니까 얘가 5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충 fx라는 것을 최고창의 개수가 a니까 x-1, x-5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때 a는 양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표현은 이제 꼭지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할 테니까 좀 잘 기억하고 이제 봅시다. F5가 0이다. 그렇죠? F5가 0이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F2하고 F6을 얘기했어.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쯤이 2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라고 하면 여기가 3이니까 요 바로 옆에 값이 똑같은 지점이 4입니다. 그렇죠? 그럼 6은 한 이쯤 있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F2는 요 값인데 요 값보다 F2분의 1은 어디 있냐라고 하면 또 이제 이렇게 봐야지. 자, 대칭적인 성질상 여기를 6이라는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응되는 요 값이 지금 0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2분의 1인 지점은 한 요쯤 되겠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이니까 2분의 1일 때 y값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F2일 때는 여기 있고요. F6일 때는 여기 있으니까 F6이 제일 크고 그 다음 F2분의 1, F2 이런 관계를 가지니까 니은도 참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 F0을 K라고 할 때 X에 대한 방정식은 이 녀석의 두 실근의 합이 11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가와 나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fx를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a는 못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 디귿에서 뭐라고 했어? f0을 k라고 놓지.
그럼 F형을 한번 구해보자. 0, 0 하면 뭐가 돼요? 5A잖아. 이걸 K로 놓겠대. 그러면 나는 A를 뭐로 놓을까? 5분의 K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럼 내가 찾는 fx는 와 kx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쓸게요. 5분의 k의 x-1, x-5와 kx라는 두 실근의 합은 11이냐? 라고 질문한 거야. 근을 구하는 거죠. 양변을 뭐 할까요? k를 나눠주고 k는 관계없으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 5를 곱해주면 식이 이렇게 돼요. x-1, x-5는 5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풀리겠죠? x의 제곱이고 이게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6x인데 마이너스 11x 플러스 5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녀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게 바로 두 실근의 합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1이 나오기 때문에 디귿도 참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이 기억, 니은, 디귿 보기보다는 이 가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이렇게 만드는 형태에 대한 연습이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172번 문제를 봅시다. 자, 2와 4 사이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4가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해서 2a 플러스 b의 뭘 계산하래요? 최대값을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순차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의 최소값이 4가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럼 일단 요 식을 정리할 건데 식이 지금 이렇게 보면 y는 x-2a의 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거고 지금 이 꼭지점의 좌표가 2a, b가 되죠. 자,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이 범위에서 최소값이 4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2a가 얼마인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몇 번 나왔으니까.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4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2고 여기가 4일 때. 세 번째는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4일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꼭지점을 포함하면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꼭지점이 포함하지 않으면 이제 최소값의 위치가 바뀌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가 2고 여기가 4일 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볼게. 2a가 4보다 클 때죠. 다시 말해서 a가 2보다 클 때. 자, 그럼 최소값은 항상 요지점이지. 맞아요? 그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볼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2a가 요 2와 4 사이, 2와 4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크고, 근데 여기 는을 뺐으니까 여기다 는을 넣을게요. 2a. 그리고 4보다 작다인데 작거나 같다. 여기다 이제 는을 다 뺐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때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부분이야. 자, 여기가 2입니다. 그러니까 2a가 2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해 a가 1보다 작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빨간색 범위 있을 때 최소값이 뭐지? 여기가 4일 때니까 이때가 최소값이 4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이 최소값은 F4를 의미하고 이때 이 F4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다 4를 넣었을 때 값이니까 4-2a의 제곱 플러스 b인데 요게 4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요런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언제? a가 2보다 클 때. 두 번째는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겠지. 즉 식으로 좀 써보면 f2a인 거죠. 꼭지점의 좌표 f2a니까 이 값이 그냥 b인데 이게 4가 돼야 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요 범위에 있을 때, 즉 a가 2a가 작을 때, 그러면 당연히 요 부분, 요 지점 시작값, 최소값이 f2일 때겠죠. 자, f2라는 건 또 뭐가 돼? 2-2a의 제곱 플러스 b가 되는데 요게 4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나는 지금 찾을 게 뭐냐면 여기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런 관계 A의 범위에 따라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2A 플러스 B의 제일 작은 값을 찾아줘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2보다 크면 B는 이렇게 쓸게요. 자, 요거를 뭐가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4인 이런 형태를 갖는 거고, 그 다음 A가 1과 2 사이에 있으면 그냥 B는 4인 어떤 상수의 형태를 따라가고, A가 1보다 작으면 이제 뭐가 돼요?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4인 관계를 따라간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가로축을 A라고 하고 세로축을 B라고 한 다음에, 자, A가 1일 때 그리고 A가 2일 때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자, A가 1이고 2일 때 잘 보세요. A가 1과 2 사이에서는 B 이퀄 4니까 여기다 이렇게 4 이렇게 표시하고 이런 상수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보다 작을 때는 요 밑에지. 그럼 A에다 1을 넣어보잖아? 그러면 얘가 이 점을 지나면서, 자, Y가 0이 되려면 요 점이 어떻게 될까요? X가 0이면 또 0이 되니까 얘가 여기서 요렇게 원점을 지나가고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요 점을 지날 때가 얼마일까? 라고 이렇게 해보면 A가 2보다 클 때 라고 하면 A가 3이면 얘가 6이니까 4 빼기 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이니까 얘는 3일 때 이런 모양을 가져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A, B라는 점 중에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찾아달라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 2A 플러스 B의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할 거고, 이때 가질 수 있는 K값 중 제일 큰 것을 우리는 최대값 M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때 얘를 가로축을 A축, 세로축을 B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K라는 A에 대한 1차 함수의 형태가 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Y절편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접했을 때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했다고. 자, 이렇게 접했다는 건 얘와 얘가 접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얘와 얘가 접했을 때.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시 써보면 2가 밖으로 나가면 뭐가 되죠? 4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쓸게요. 자, 얘하고 얘가 접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식을 일단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4에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요거. 그러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K 이퀄 0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 써보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16 플러스 4 플러스 2A 마이너스 K 이퀄 0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A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8A가 되고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K 이퀄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다 바꿔주면 이제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뭐가 된다? 중근을 가져야 돼. 접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면 자, B-의 제곱 81 마이너스 AC니까 4에 이렇게 되죠. 12 플러스 K 이겁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K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풀이가 많아서 공간이 흡사한데, 자, 이걸 계산해 보시면 이때의 K의 값은 3분의 33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4분의 33이 나오겠지. 4분의 33. 그렇죠? 4분의 33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4m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33이 된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제 1073번입니다. 요 범위에서 정의된 이차 함수 fx가 있다. f0하고 f4가 같고요. f-1 더하기 f 절대값 f4는 0이다. 이거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보세요.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양수인 절대값이 있는 어떤 함수값하고 얘를 더했더니 0이라는 것은 지금 f-1은 무조건 음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자, f0하고 f4가 같아요. 자, 그랬을 때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야. 요 범위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민해야 될 건 그래프의 형태와 위치인데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요.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뭐가 돼야 되냐면 y 값이 같은 두 지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x 이퀄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여기가 x 이퀄 4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아래로 볼록일 때야. 그 다음 두 번째는 f-1은 음수야. 그럼 여기가 x 이퀄 0이니까 여기쯤에 뭐가 있지? x 이퀄 2가 있죠.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 f-1은 여기쯤에 있을 텐데 얘가 지금 음수가 돼야 돼. 자, 얘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그렸네. 자, 좀 밑으로 해서.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 돼. 자, 여기 봅시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지점이야. x가. 그렇죠. 그리고 절대값 F4는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고,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애가 여기가 F4잖아. 얘도 마이너스지. 근데 그 둘을 더했을 때니까 지금 얘하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이게 절대값 붙였을 때 0이 되려면 예를 들어 F4가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라고 해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이게 될 수가 없죠. 이해 가시나요?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잘 보세요. 얘가 음수인 걸 알았어. 그치? 음수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F4는, 그러니까 음수면 쉽게 말하면 X축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건데, 자, F4도 음수예요. 맞죠?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이 절대값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에서의 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왜냐하면 F4하고 F0의 값이 같아. 자,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값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거랑 이 값하고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려면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얘가 음수인데 이게 절대값이 돼서 양수가 되려면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돼야 절대값이 됐을 때 둘이 같아지지 않겠어? 근데 이미 f-1이 음수라는 걸 설명했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얘하고 얘는 근본적으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이걸 수치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 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주어진 함수는 얘가 왜 안 잡힐까? 자, 이렇게 주어진 함수는 이제 위로 볼록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위로 볼록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위로 볼록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딘가 여기쯤에 F0이 있을 거고 여기쯤에 값이 같은 여기에 F4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가 지금 x 이퀄 0이니까 y축이 사실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지금 4입니다. x 이퀄 4. 자, 그럼 가운데가 x 이퀄 2가 되는 거고요. 자, f-1은 음수가 돼야 돼. 여기가 0이니까 여기쯤에 f-1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x 이퀄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좋은데 너무 못 그리고 있어. 자, 요 점을 f-1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요 점하고 F4는 요 값하고 같죠. 그지? 그러니까 이것의 절대값을 했을 때 둘이 0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축이 요렇게 생겼으면 되겠지. 딱 요렇게. 이해 가시나요? 요렇게 생기면 딱 좋겠죠. 여기가 F0,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 여기가 0인 거고요. 여기가 지금 2. 여기가 4. 자, 요런 모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면 여기서 한참 내려가서 여기쯤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여기. 그리고 5는 어디 있을까? 4에서 하나 내려갔으니까 요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값.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9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리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F 얼마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9다라고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F3의 값을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첫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가 x 이퀄 2인 건 알겠지. 근데 이 y좌표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꼭지점의 좌표를 2,b라고 할게요. 여길 b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첫 번째 fx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 F0은 0보다 커야 되고 F-1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둘의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절대값이 같아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F0이 지금 얼마야? 이 식에서 0 하면 4a 플러스 b입니다. 자,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F-1은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9a 플러스 b가 되는데 얘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13a 플러스 2b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F-2가 마이너스 19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6a 플러스 b가 되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19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연립했을 때 나오는 a 값과 b 값을 찾는 건데 이 문제에서 a는 위로 볼록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b는 양수가 나와야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해서 32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38이라고 하고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건 밑에서 위에 거를 빼던 이거에서 이걸 빼봅시다.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가 됩니까? 19a의 마이너스가 38이 돼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b는 얼마가 돼요? 1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끝났죠? fx라는 값은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3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이 확인 차원에서 여기다가 넣었을 때 양수가 음수인지를 확인하면 되지만 식을 완성했기 때문에 값을 넣어서 확인해 봐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찾는 건 F3이니까 끝났죠? F3 얼마입니까? 3 마이너스 1 더하기 13이니까 10 마이너스 2 더하기 13이죠. 그러니까 1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여전히 x 이퀄 2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74번 볼게요. 자, 1074번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차함수의 활용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단원의 다음 단원의 얘기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개념들이 좀 등장하긴 하는데 그래도 고난도 문제니고 교육청 기출 문제니까
어쨌든 이 범주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세 점이 있답니다. 자, 여기 A가 있고요. A가 0,4라고 했대. 자, 여기 B가 있어요. B는 마이너스 3,0이고요. 자, 여기 C가 있는데 C는 4,-3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AC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 자, AB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걷대요. 자, 평행하답니다. 이렇게 둘이. 자, 평행한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Q라고 이렇게 했대.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고 뭐라고 했냐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고요. AB와 만나는 점 R, 그 다음에 Q를 지나고 AC의 평행한 점. Q를 지나고 AC의 평행한 점. 그러면 지금 요 직선하고 요 직선도 지금 평행한 겁니다. 됐죠? AC의 평행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S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P를 지나고 직선 BC의 평행한 직선이 R. 그러니까 또 지금 선생님 문제를 잘못 읽었는데, 자, 얘랑도 평행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달라고 한 거야. 일단 사다리꼴의 넓이를 설명해야 되는데,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설명하려면 이 RS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요. PQ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면 사다리꼴이니까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죠? 그치? 지금 이 길이와 요 길이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 길이와 이 길이가 또 같게 되니까 지금 AR의 길이와 SB의 길이는 같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옮겨서 이렇게 써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A야. 0,4.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설명하려면 변의 길이를 정의돼야 되니까. 자, 여기가 B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0입니다. 자, 여기쯤에 S가 있고, 여기쯤에 R이 있어. S가 있고, R이 있어요. 근데 지금 평행 관계에서 이 AR과 요 길이는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길이가 지금 0,4와 마이너스 3,0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요 길이가 5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건데, 그쵸?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건데, 정작 어떠한 값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 아랫변의 길이도 설명해야 되지. 자, 그래서 이 아랫변의 길이를 A라고 해볼게요. 자, PQ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입니다. 자, BR과 SA가 같으니까. 맞죠? 자, 그럼 요 길이가 A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A입니다. 맞아요? 나는 SR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SR을 X라고 하면 여기는 BS는 O-A가 되고요. 그렇죠? 맞나요? A-X가 되겠지. A-X. 그죠? 잘못 얘기했네. 자, 여기가 5니까 요 길이는 A-X. 자,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는, 그리고 요 길이도 똑같아요. A-X.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지. A-X 두 개랑 X를 더한 거. 즉, 2A-X가 되는데, 요게 5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저 X를 2A-5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됐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 변의 길이니까, 요걸 A라고 얘기하면 이 A는 이 변의 길이 AB보다 작아야 되니까 전제는 A는 5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또 요 사이의 변을 SR의 길이를 X라고 놨을 때 이런 관계를 가지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A는 2분의 5보다 커야 돼. 따라서 저 A의 값은 2분의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전제 하에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다리꼴의 요 윗변과 밑변의 길이를 지금 뭘로? A와 2A-5로 놨으니까 이제 이 높이를 설명해 보자 라는 겁니다. 높이를 설명해 보자.
자, 높이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높이를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지금 여기 이렇게 A, B를 지나는 직선이 있겠죠? 여기쯤에 A가 있고 여기 B가 있습니다. 자, A, B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고 이 직선 밖에 점 C가 여기쯤에 있어요.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P, Q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내가 구할 거는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래서 지금 이 길이 설명한 거고요. 이 길이 설명한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한 직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APQ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데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해야 돼. 그래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을 거고요.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점 C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런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H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어떤 관계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사이에 닮음이 형성돼 있어요. 자, 얘가 길이가 5고요. 얘를 우리가 지금 길이를 A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해야 돼. 자, 여기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관계지. 큰 삼각형 대 요 변의 길이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5대 A라는 닮은 비를 가지니까 이 전체의 길이 CH 대 요 길이 뭐가 돼요? CH 마이너스 사다리꼴의 높이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건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마이너스 3,0, 0,4를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가 3분의 4고 y절편이 4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y는 3분의 4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C점의 좌표 4,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직선 양변에 3을 곱해서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2 이퀄 0이고 이 직선과 이 점 4,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 즉 선분 CH의 거리는 루트의 절대값으로 설명이 되죠. 16 플러스 9가 되고요. 마이너스 4니까 16 플러스 9 플러스 1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25니까 5가 되고요. 16, 9, 12를 더하면 37 이게 CH의 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5대 A는 5분의 37 대 5분의 37 마이너스 H의 관계를 갖는다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5대 A는 5분의 37 대 5분의 37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H도 어떤 A에 대한 관계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렇게 내항하고 요렇게 외항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5분의 37A는 37 마이너스 5H 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가 찾는 H는 정리해보면 5분의 37 마이너스 25분의 37A 그래서 25분의 37에 5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자, 요 변의 길이를 뭐라고 정했지? 2A 마이너스 5고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으니까 윗변 아랫변을 더하면 3A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높이는 얼마가 된다? 25분의 37에 5 마이너스 A가 됩니다. 25분의 37에 5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다리꼴의 넓이 S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되셨죠?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요 5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50분의 37이 되고요. 3A 마이너스 5고 그 다음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가로축을 A축이라고 했을 때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거고 여기가 3분의 5고 여기가 5가 되니까 언제 넓이가 최대겠어? 이때가 최대가 되겠죠. 3분의 5와 5의 정가운데 3분의 15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20. 그러니까 얼마가 돼? A가 3분의 11대야. 즉 A 이꼴
3분의 10일 때 최대 넓이 S는 마이너스 50분의 37에다가 3분의 10을 넣으면 5가 되고요. 3분의 10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은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될까요? 요게 10, 요게 2, 그러니까 6분의 37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더한 값이 답이 되기 때문에 얘는 43이 답이 됩니다. 자, 범위를 벗어났지만 넓이를 계산하는 형태에서 굉장히 많은 계산을 시키고 있었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075번입니다. 약간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형태 문제랑 약간 그 형태가 좀 겹치긴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f-4는 0이다. 자, 이 점에서 만나고요. f-2가 어떤 임의의 상수인데 주어진 2차 함수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대응되는 y 값은 항상 이거보다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고 이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f-2가 돼야 주어진 식을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고 f-4가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4면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축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원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와 나의 조건에선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기억. f0은 0이다. f0은 0이다. 확인 바로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 그럼 여기가 지금 x 이퀄 마이너스 2니까 여기쯤이 x 이퀄 마이너스 1이고요. x 이퀄 1은 여기쯤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f1일 때니까 니은도 성립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이 옳은지를 볼 건데 뭐라고 했냐면 실수 p에 대해서 p와 p 플러스 이 범위에서 자, 이 둘의 간격은 두 칸입니다. 두 칸. 그죠? 두 칸 단위로 정의역을 이렇게 옮겼을 때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하면 gp의 최대값이 1이면 f-2는 3분의 4냐 라고 이렇게 정의한 거야. 자, 앞에서 했던 형태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p 플러스 2가 어디 있냐야. 그러면 단순히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꼭지점을 포함하냐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써보면 왼쪽에 있으려면 p 플러스 2라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죠? 그지? 작아야 돼. 근데 선생님이 그냥 작거나 같다라고 할게. 경계값은 어차피 최소값은 fp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p 플러스 2가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지점이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가 p 마이너스 2 p 플러스 2 뭐 요런 위치 관계를 가질 때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 꼭지점의 왼쪽에 p 플러스 2가 있을 때야. 다시 말해서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면 p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냐면 p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쯤에 p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두 칸을 가면 여기쯤에 뭐 p가 있겠지. p 플러스 2가 있겠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 최소값이 뭐냐고 물어본 거야. 그지? 이것의 최소값을 gp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gp는 fp와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디 있을 때야? 요런 관계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여기쯤에 p가 있고 여기쯤에 p 플러스 2가 있을 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할 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최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최소값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간격이 두 칸이다 보니까 이걸 지워볼게요. 대칭적인 성질이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그지?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과 같은 지점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죠. 맞아요? 자, 이걸 좀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거든? 자, 그럼 p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 꼭지점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P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그럼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아무데나 다 되는 거고, 요게 의미하는 게 P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얘는 P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P가 어디 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P가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으면 여기서 두 칸이니까 대충 여기쯤이니까 여전히 요 P 값에서 최소값을 갖지. 근데 1로 오잖아? 그러면 P가 여기 있어. 마이너스 3이면 P 플러스 2는 여기 있는 거야. 두 칸 가니까. 그지? 그러면 이때 최소값은 요 지점의 값에서 같지. 근데 2로 가? 마이너스 2 전까지 계속 갈 수 있어. 그럼 P가 여기 있어. 그럼 P 플러스 2는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그럼 이때 최소값은 뭐야? FP일 때가 아니고 뭐가 돼요? P 플러스 2일 때. 이 뒷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얘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최대 최소가 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요 범위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P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P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요건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지? 자, 이렇게 돼요. 그럼 P 이퀄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떻게 해요? P 이퀄 마이너스 3일 땐 마이너스 3을 써도 되고 마이너스 1을 써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범위를 이거일 때 나눠서 우리가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P가 마이너스 4와 3 사이에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쯤에 있으면 P 플러스 2는 여기서 두 칸이니까 뭐 요쯤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요 범위에서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요 지점 FP겠지. 그러니까 요때의 최소값 GP는 FP와 같아요. 그럼 얘와 같은 결과가 같지?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여기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니까 요 사이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라고 해봐. 그지? 그럼 P 플러스 2는 여기 있지. 그럼 이땐 최소값이 뭐가 돼? 뒤에 값이 되니까 이 GP가 바로 뭐가 되냐면 F의 P 플러스 2가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P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쪽에 있을 때예요. 그럼 여기가 P고 P 플러스 2는 무조건 이쪽이니까 이때 얘도 F의 P 플러스 2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조심스러운 건 우리는 여태까지 꼭지점의 포함 여부에 따라 범위를 나누게 됐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보세요. P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소값은 FP로 일정하고 마이너스 3보다 큰 이후에는 F의 P 플러스 2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한 거야. 이 최소값을 GP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 P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GP라는 함수는 FP를 갖게 되는 거고 P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이때 이 GP라는 함수는 최소값을 F의 P 플러스 2라는 걸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GP의 최대값이 1이냐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fx를 한번 써봅시다. fx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야? 0,0을 지나고 마이너스 4,0을 지나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서 a의 x 플러스 4라고 쓸 거고 a는 음수다 라고 쓰면 fp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의 p 플러스 4 이렇게 얘기할 거고 f의 p 플러스 2는 뭐가 될까? a의 p 플러스 2 p 플러스 6 이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1이면 이라고 했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1이면 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가로축을 p축이라고 할 때 자,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0,0 마이너스 4,0을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 블록인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자, 여기쯤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만 쓸 거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쯤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갖다 쓰겠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이 부분만 갖다 쓸 겁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야. 됐죠? 그 다음에 F의 얘는 어떻게 생긴 애냐면 이렇게 생긴 애잖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0을 지나니까 얘를 지나고 여기쯤에 마이너스 6 요 점을 지나서 이렇게 위로 볼록이야. 근데 얘가 여기서 만납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와 클 때 따져보시면 만나겠죠. 넣어보면 압니다.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두 값이 같다고. 그럼 정리하면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생기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내려가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뾰족한 그래프야. 자, 그러면 이때 이 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제일 큰 값인 1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1이 되거나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1이 되는 뭘 찾아야 돼? A 값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3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놓을게요. 실제로 이렇게 넣어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a가 되는데 이 값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해서 a를 구한 겁니다. 자, a를 구하면 이제 우리는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 플러스 4라고 fx를 완성할 수 있다. 자, 여기서 a를 구했고 완성할 수 있다. 자, 그럼 f-2가 3분의 4라는 건 f-2를 넣어보면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2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값은 3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디귿도 참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둘 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볼게요. 좌표 평면의 꼭지점이 A로 일치하는 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 꼭지점이 같답니다. 자,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고 얘가 그리고 점 B를 지나고 X축의 평행 직선이 뭐 쭉 설명해 놓고 넓이가 1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꼭지점이 일치한대.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각각을 우리가 설명해 보면 자, 요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원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0을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자, 0이고요. 여기고 2고요. 여기가 꼭지점이야. 여기가 1이야. 자, 여기다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1,1을 지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 아래로 볼록인 저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야? 꼭지점이 얼마이고 1,1이고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생겼을 거죠. 그럼 일단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보자. 자, 뭐라고 했냐면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이죠. 이 점을 B라고 하고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함수 이것과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 여기를 C라고 했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C라고 하자. 두 점 AC를 지나고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AC를 지난데 자, A가 어디니? 꼭지점이 A잖아. 그러니까 AC를 지나고 뭐라고 했어? AC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대요. 자, 여기가 A고 C인데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걸 지나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지금 D라고 얘기한 거야. 맞죠?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BCD의 넓이. 자, 이 BCD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12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ABC를 찾아달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점의 좌표를 정리해야 되니까 얘를 설명해 보면 얘는 A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AX가 되고 플러스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자, 그러면 이 B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얘가 0,A 플러스 1이야. 맞지? 자, 근데 여기가 얼마지? X는 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한 칸 갔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서 한 칸 간격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X가 2일 때 A 값이니까 Y 값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하고 C의 점의 좌표는 설명했습니다. 자, 이 점의 좌표는 1,1인 거야.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구해야 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세요. 기울기.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증가량 1 증가했죠. y 증가량 a 증가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a인 직선인 거지. 맞아? 기울기가 a인 직선인데 1,1을 지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넓이가 10인 걸 알려줬잖아.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우리가 2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12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 넓이가 1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2가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1에서 12만큼 내려가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0, 얼마가 됩니까? a 마이너스 11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보려고.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a.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도 a가 돼야 돼요. 확인해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하면 x 증가량 1입니다. y 증가량은 어떻게 돼요? 1에서 a-11을 뺀 것이지. 자,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a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2a가 12가 되니까 a는 6이라고 구할 수 있다. 자, a가 6이면 우리는 이 주어진 식을 완성한 거야. 그걸 우리가 fx라고 해보면 fx는 어떻게 돼요?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자, 요게 a인 거고요. 자, 요게 b인 거지. 그 다음 요게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a니까 12고요. 요거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12고요. c는 7 이렇게 되니까 답은 31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자, 77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을 나타낸 거다 라고 했고 이들의 교점이 2고 10이다 라고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뭐라고 했냐면 이 직선 위에 한 점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에 대해서 이 직선 위에 점을 하나 잡아서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했고 예를 들면 이 직선이 여기 점 t를 잡았다고 합시다. 여기가 a라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여기를 b라고 한 거고요. 이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점을 C라고 했고 그 다음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점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내리고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왔을 때 요 점 자, 요 점을 D라고 이렇게 했대. 그래서 이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거고 이때 T는 2와 10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했고 t가 2분의 11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일단 보면 이때 요 녀석은 마이너스를 묶으면 뭐가 돼요? x-1, x-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의 좌표가 1이야. 요 점의 좌표가 10이지. 그러면 이 1과 10의 정 가운데가 바로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분의 11인 거야. 그러니까 점 A가 여기와 있으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지. 그러면 이제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인 거야. 이 점 A가 이쪽에 오는 경우랑 이쪽에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지. 다시 말해서 A가 요 2와 2분의 11 사이에 점 A가 만들어지는 경우와 2분의 11과 요 10 사이에 만들어지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A가 이 직선 위에 점 중에 A가 2와 2분의 11 사이에 여기쯤에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랑 X축, Y축에 평행하고 이렇게 여기가 B고요. 얘를 이렇게 가면 여기가 C가 되고 얘가 이렇게 가서 지금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점 있잖아. 이 2분의 11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작을 때니까 이 점 A는 항상 이 위쪽에 만들어져. 그치?
그리고 이 얘보다 클 때니까 이 A는 아래쪽에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봐봐. 아래쪽에 A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아래쪽에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Y축을 이렇게 갈 거고요. 그치?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평행하게 내려오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육안으로 봐도 이 A라는 점이 2분의 11과 10 사이에 있을 때가 넓이가 훨씬, 도형이 훨씬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건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판단을 할 건데 2분의 11과 10 사이에 점 A가 위치했을 때 둘레의 길이는 훨씬 커집니다. 자, 우리는 확인을 해 볼게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보자. 첫 번째는 이 T라는 애가 2와 2분의 11 사이에 있었던 거야. 이해되시죠? T가 2와 2분의 11 사이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2분의 11이니까, 자, 여기쯤에 T를 잡은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A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T로 놓기로 했잖아. 그지?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X가 T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11T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제 둘레 길이 구해보자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 길이는 얘랑 같으니까 요 길이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구해도 상관없으나 선생님은 이렇게 하려고, 요 점 가운데가 무조건 뭐겠어? 꼭지점의 좌표 2분의 11이잖아. 그럼 요 간격이 얼마냐면 2분의 11 마이너스 t야. 여기도 그러면 그것의 2배니까 AD의 길이는 항상 2분의 11 마이너스 t의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11 마이너스 2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AB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는 거니까 뭐가 돼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LT 이렇게 써볼게. 그럼 요거 2배하고 요거 2배 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 다음 요게 24t인데 마이너스 4t니까 플러스 20t가 되고요. 그 다음 22고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22에서 18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t의 제곱, 완전 제곱식 해야지.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0t가 되고 플러스 25 이렇게 됩니다. 그럼 플러스 32가 돼야지 정리가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50이 생겼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때 이건 볼 것도 없이 t가 얼마일 때? 5일 때 32라는 최대값을 갖는다야. 자, 요 범위에 있으니까 최대값은 이때 32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이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좀 이걸 다시 그리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여기 좌표 평면에다가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 너무 대충 그리지 않았으면 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10이고 지금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대충 그렸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2입니다. 자,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11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점 A가 이제 어디 온다고? 여기 온 거야. 그지? 그럼 이때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놨다?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라고 놓은 거야. 자, 얘를 평행하게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 점을 B라고 한 겁니다. 그럼 B점의 좌표는 t, 뭐가 돼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그 다음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얘를 요렇게 가서 요로 놓고 요렇게 가서 요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C라고 했고 여기를 D라고 했고, 자, 이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11보다 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요 밑변의 길이는 AD의 길이는 어떻게 돼? AD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2분의 11이죠. 그것의 2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2t-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B의, AB의 길이는 여전히 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얘랑 똑같습니다. AB의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2배하고 요거 2배에서 2를 더하면 그것이 바로 둘레. 자, 그럼 LT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2배하고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4t인데 4t니까 플러스 28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이고 마이너스 22니까 마이너스 62가 됩니다. 무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14t니까 t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뭐가 될까요? 49 곱하기 2에 62니까 3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t가 7일 때 언제입니까? 10보다 작은 거 확실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최대값이 된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쵸? t가 2분의 11보다 작을 때보단 2분의 11보다 클 때 더 큰 거야. 그래서 36을 최대값으로 계산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였으면 최대값은 이 t가 2분의 11보다 작을 때 나왔겠죠.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같으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이쪽부터 먼저 계산해서 그걸 최대값이라고 판단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레벨 3 문제였습니다.